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카펠 시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현직 변호사님이시기도 한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영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선거 이후에 아주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오신 것 같아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 지내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계절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가을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안 그래도 뭐 지난주 주말에 카펠시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저도 거기를 우연히 가게 돼서 이렇게 가봤는데 아주 아기자기 날씨도 좋고 너무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아쉬운 점은 우리 한인들이 좀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부족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홍보도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 있을 때 좀 오시면 응원도 되고 또 이렇게 용기도 얻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신 이유는 사실 요즘 한인 상권을 배경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있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오늘은 사실 장애인 공익 소송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왔는데, 네, 요게 지금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어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또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게 이제 90년도에 제정이 되었었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차별을 이제 안 받게끔 하는 금지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국가, 아니면 나이, 연령 이런 이유로 또 이제 보호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방법이에요. 연방법이고 많은 영역에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인데 요게 이제 한인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고 계신 분들의 그 업체들에서 뭔가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접하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많은 한인들이 소송을 받게 되니까 이제 한인들을 타겟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나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장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한인만이 아니고 다른 소수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분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소송을 이제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라면은 제가 얼핏 이제 떠올리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말고 이제 편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휠체어 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요 정도거든요. 그 외에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커플에서 다니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자주 만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휠체어를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편한 점이 참 많죠.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데나 가서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무슨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생각을 안 하면은
이런 비즈니스를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를 이제 뭐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을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소송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답이 두 가지라는 것이 첫째는 네. 비즈니스 그 업조 장소가 그 ADA 그 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법에 준수되지 않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첫 번째로는 어느 부분이 그 네네.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만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변호사 이제 장애인 피해자가 물론 있어야 되고 네. 또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이제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변호사 비용과 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보니까 그러면은 그 ADA 그 법에 결격 사유가 생겼을 때 소송이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ADA라는 법을 잘 몰랐을 때 예. 법에 취약한 기업이나 어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네. 많죠. 네. 많죠. 이제 우리가 생각 못하게 ADA는 사실은 이제 5가지로 이제 구별돼 있어요. 네. 예, 그 5가지로 구별돼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 장애인들이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법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네. 공평하게 장애인들을 어떻게 또 이제 그 차별이 없게 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public accommodation이라고 써 있어서 이 공공시설 비즈니스 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이제 많은 한인들이 또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뭐 호텔이든 아니면은 뭐 뷰티 서플라이든 아니면은 뭐 마켓이든 그렇죠. 마켓이든 네네. 리테일 장소든 이런 모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타이로 이제 세 번째가 모든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네 번째는 이제 통신 부분이 또 있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전화를 할 때도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런 장애인도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 4가 거기에 대해서 통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기타 조항이라고 해서 miscellaneous provision.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제공자와 혜택을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네. 보복비 강압 금지라든지 마약 불법 사용 등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네. 타이틀 3 그 public accommodation 요거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래도 1, 2, 3에 대해서는 그 예. 타일을 1, 2, 3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제가 좀 새롭게 다가온 게 이 통신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그렇고 요새는 사실 웬만한 게 다 인터넷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인터넷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소송 받는 비즈니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네. 그 미테어 가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 똑같은 모델을 인터넷에 올렸다 하면은 똑같이 장애인이 인터넷 가서 쇼핑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는 인터넷 세어리인데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소송이 없겠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데 예. 이제 여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이런 걸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ADA 이후로 이제 소송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제 travel hospitality라고 해서 여행이나 환대하는 그런 비즈니스. 네네.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소송.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장애인들도 그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식당, 그다음에 이제 음식 서비스 하는 그런 비즈니스. 네. 그런 비즈니스의 차원에서도 이제 소송을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의료 건강에 대해서 메디컬이나 헤어 이런 똑같이 아무래도 그분들도 네. 아프거나 이럴 때 병원을 이제 찾는다든지 그게 그렇죠. 개인 병원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네. 금방 얘기했듯이 이커머스 인터넷상 네. 거래 네. 그 네 번째로 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학이나 또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장소 네. 그리고 또 뷰티, 피트니스, 웰너스, 웰너스 이런 또 네. 이제 그 제공하는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리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또 끝도 없네요. 진짜. 네, 여덟 번째가 보험회사. 네네. 아무래도 보험회사도 이제 그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죠. 네, 예민한 그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보험회사들도. 예,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리테일 스토어, 소매 매장이죠. 네, 그 네. 매장 똑같이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 서비스라고 그런 네. 몇 번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그냥 갈 때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네, 네. 그 장애인들이 참 불편한 점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걸 생각 안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을 배려를 안 했다기보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상시에 살면서 이제 그런 불편을 못 느끼다 보니까 그렇다면 예. 이제 요런 거를 안 겪어야 하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요런 어떤 ADA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 뭐 인스펙션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ADA 이거를 이제 소송을 안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 조치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네. 보험을 드는 이유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일이 듣고 그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모든 장소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장소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스펙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제 고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식으로 거기에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갔는지 네. 언제 들어갔는지 이런 게 다 또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리테일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테일 가게가 있지만은 또 그게 인사이드에서 ADA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겉에뿐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바깥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내가 비즈니스 하는 있는 장소만 생각하시는데 네네.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라든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우리는 일반 차를 몰고 나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쉽게 편리하게. 그렇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 일반 차를 타고 가면은 어느 정도의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또 밴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보통 그 휠체어를 네.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좀 넓은 맞아요.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위반이 돼서 이제 소송이 이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예, 그런 맞습니다. 안에서 뭐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다면 또 저촉이 되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얼마나 높다든지 아니면 네. 그 핸드웰이 어디에 이제 그 있다든지 얼마나 높이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그 가는 공간 그 공간 자체도 맞아요. 예, 얼마큼 넓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어떨 때는 또 라이트 스위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높으면은 손이 안 장애인들은 가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문을 당기고 네. 당길 때는 맞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문
어떨 때는 문을 당기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고정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네. 그렇게 해놓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로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네. 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네,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공익을 위해서 정말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을 때는 고의는 아니지만 또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법에 접촉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ADA에 관련된 인스펙션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을 얘기하면은 그 미스터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네. 미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점검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사이즈에서 보면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사이즈 이제 뭐 3,000 스퀘어피트라고 보면은 네. 그 모든 거를 점검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2,500불부터 3,000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이제 많은 한인들은 그만큼 분이 들어가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네. 또 이제 인사이드에서 그거를 점검할 때 한 장소를 점검할 때도 그게 2,500불부터 3,000불이 들어갈 수 싸지 있다고 않군요. 생각을 네네. 하시면 돼요. 네. 싸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이제 소송이 걸렸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답을 이제 이거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 이런 이제 소송을 거는 변호사들은 그 이제 지방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답을 쓰고 이제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답을 쓰고 뭐 하고 시작하는 게 벌써 이제 5,000불부터 10,000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합의를 봐야 되죠. 그렇죠. 또 합의를 본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를 봐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네네. 피해 금액을 또 줘야 되지만은 그렇죠. 또 고쳐야 돼요.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그 금액이 다 이제 하면은 미리 했었으면은 이제 뭐 5,000불 든다고 쳐도 네네. 만약에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10,000불부터 15,000불, 20,000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저희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에는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장애인 공익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아까 이제 그 ADA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 인스펙션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통 왜 건물 짓거나 뭔가 내부 공사를 하게 되면 인스펙션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인스펙션과 ADA 관련 인스펙션은 다른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그 건물 공사하는 비용이 네. 5만 불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주정부 텍사스 라이선싱 레귤레이션 디파트먼트에다가 네. 그거를 알려야 돼요. 알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그 분이 와서 ADA 그걸 플랜을 리뷰하고 사이트도 리뷰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 이제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룰들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모른다고 하면은 또 등록해야 되는 것도 모르시고, 네네. 그리고 또 그냥 이제 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제 배로 돈이 재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ADA 컴플라이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스펙션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 시공을 할 때도 그 시공업체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업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컷 저는 다 그런 거 인스펙션 잘했어요. 근데 연방법이랑 달라서 제가 뭐 손해를 봤어요. 이런 분도 혹시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 연방법에 이제 ADA는 연방법이고 네. 이제 주정부 텍사스 자체에서도 연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요. 이제 좀 더 이제 requirement이 좀 더 이제 필요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네. 연방법보다 더 낮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소송 받은 거 보면은 다 그 연방법 차원의 이제 법원에서 차원에서 이제 소송을 받았지 주정부나 카운티 네네. 쪽으로서 이제 소송한 것은 못 본 거로 기억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시고 그랬을 텐데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하는지 우리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가장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임대자니까. 네. 나는 임대자인데 건물주가 뭐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은 임대가 책임이 있느냐.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 네, 근데 그것은 보통 어느 이제 계약서마다 좀 틀릴 수가 있죠. 임대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그 임대자는 이제 그 테넌트는 건물 안에 있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임이 있잖아요. 네네. 랜드로드 이제 그 건물주라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보통 벽하고 지붕하고 이제 그 common area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킹 이런 데도 그런 데에서도 이제 그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건물주가 파킹장 이런 데에서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은 물론 건물주는 그 비용을 테넌트에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차원이 있죠. 조항이 보통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주한테만 밀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공동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테넌트로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임대 계약서를 하실 때도 이제 수정이 있다든지 그런 아니면 도움을 받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그런 걸 생각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지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쉽게 사인하지 말고 정말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많은 한인들이 특히 1세 어르신들이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왜 변호사 비용을 쓰느냐, 이제 왜 그런 데 비용을 쓰느냐. 계약서 쓸 때.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리 알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크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변호사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도 똑같이 그런 거를 서명하기 전에 만약에 그 한번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알고 사인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인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분쟁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소송이 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들어간 비용이 몇 배로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이라고 내가 그냥 투자하는 그 금액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법에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는 게 더 확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또 다른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요즘 그 선거가 또 새로 지금 시작이 됐다고 저는 뉴스에서 들었어요. 예, 선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 선거 또는 뭐 이제 연방 상원, 하원 이런 분들 그거 빼고는 이제 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번 11월 2일에 또 주 텍사스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그 주정부 하원 공동 이제 제안권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투표를 이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이런 걸 좀 알고 투표를 하시고 또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제 간단히 이제 알려드렸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8건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비영리 단체 한미연합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찬성하라 반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하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이제 또한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제안건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세금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이제 누구한테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금 증세가 뭐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안건 1번을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제 그냥 개인 단체 로디오 행사에서 그 라포트계를 판매하면서 기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거를 허락하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기금 마련하는 거는 그 단체에 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특별한 무슨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두 번째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지역의 교통시설을 위한 금융부재 발행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허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세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또는 주정부의 종교단체, 요즘 팬데믹 때문에 네네. 아시다시피 그 교회들이 많이 그 하던 일을 뭐 모이고 이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모임 자체를 좀 자제를 시켰죠. 예, 네네. 근데 주정부에서 이제 그렇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교회는 교회 자체에서 그냥 그 자기네들이 자제를 결정할 수 있게끔 자유로 맡겼군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거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제 대법원 판사, 형법 항소법원이라든 판사들이 네네. 이 판사들이 원래 그 아무나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자격이 이제 10년 경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리퀘어먼트를 넣느냐 마느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지지자들도 있고 반대자들도 있죠. 이제 지지자들은 그렇게 경험이 있으면 좋다. 네. 또 반대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변호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를 또 이제 투표할 수 길이 있는. 막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후보자들하고 판사 이런 현직 판사들하고 후보자들이 네. 이제 현직 판사들은 어떻게 뭐를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후보자들은 그게 아니니까 네네. 이런 불공평하다. 똑같이 후보들도 똑같은 그 플레잉 레벨로 하자 이런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불평등을 없애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한 팬데믹 때문에 양로원이라는 이런 요양원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방문을 못 하게끔 그런 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사망한 분들도 있고 이래서 맞아요. 이 법은 내가 본인이 지적하는 사람이 거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걸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이냐 반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참 민감한 이슈네요, 이런 네, 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지금 장애인을 얘기하는데 네. 장애인이 만약에 사망하면은 생존 이제 배우자는 네. 만약에 55세가 이상이면은 장애인이 받던 혜택 예를 들어서 스쿨 텍스 이제 네. 익셈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죽으면 그걸 혜택을 받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온 거고. 네. 여덟 번째 제안은 미군들이 만약에 근무하다가 죽든지 네. 아니면 다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의 배우자 네.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네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아예 진짜 평생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잘하고 살아가지만 또 배우자 역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다치거나 아니면 죽었다고 하면은 배우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혜택을 계속 똑같이 주느냐 마느냐. 살 때는 같이 주니까 어차피.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꼭 투표를 이번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조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큰 선거 아닌다면은 뭐가 있었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이제 18일부터 네. 조기 투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조기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투표하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알고 투표를 하시는 게 참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희 아시아 인과는 별개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수정안들이 올라갈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 발전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오는 또 법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회에서 해마다 진행해 왔고 작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전에도 사실은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했는데 이번 10월 30일 토요일 네. 9시부터 4시까지 그 한인회관에서 네. 무료 시민권 신청 작성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비슷하게 뭐 자료를 또 준비해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시기 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내놓은 그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로 문자로 이제 영문 이제 성함과 네.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예약 시간을 보내드리고 필요하신 거를 또 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왜 이제 문자하고 이메일이냐? 사실은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제 전화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모르는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 세일스 콜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맞습니다. 한 질문이 두 질문, 열 질문 되다 보면은 이게 금방 간단히 예약하고 그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네. 이것이 매일 전화를 받게 되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이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문자와 이메일로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름 영문으로 그리고 생년월일을 적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약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고 오시면은 그날 최대한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진짜 2년 동안에 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한미연합회에서 연례 행사로 많이 도움을 주셨었는데 이 시민권 신청 요구하는 거 도움을 못 받으셔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또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에 좀 어차피 저희가 봉사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셔가지고 또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맞아요. 투표를 하시라고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그 전영주 변호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ADA 소송 관련 그러니까 장애인 공익 소송이죠. 요거를 통해서 또 불이익을 당하시지 말라고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한미연합회에서 있는 연례 행사 시민권 무료 신청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는 11월 2일에 있는 선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주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필요 없는 투표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게 모두 우리에게 영향이 있고 특히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에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인들도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지만 자녀들이 우리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에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